세 번째 이제 중간재 타겟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한국계 업체들, 특히 벤더들 정말 고생해서 영업하러 가면 대부분 한국 업체가 이미 나가 있는 현대기아차다, 염성이다, 또 뭐 중경현대, 북경현대 이런 데만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적에 못 나갑니다. 뭐 가서 잘못하면 찍히니까 또 그런 것도 좀 솔직히 좀 있고요. 또 한국계 업체들은 이 벤더가 굉장히 수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진출한 완성 업체 그 주변을 못 벗어납니다. 일단 벗어난 자체가 하나의 클레임 사항이 솔직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바꾸기 어려운데 한중 FT는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의미 있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중경 포드 자동차 구매 담당 부서하고 코트라가 초청한 한국계 벤더 20개 업체가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상당히 좋은 시도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건의를 했었습니다. 코트라한테도.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 코트라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한국계 벤더들이 완성차 갑한테 좀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장들을 만들어주는 활동들은 정부가 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통관 간소에 따라서 크로스보더 확대될 거라는 얘기는 드렸는데 제가 무역협회가 했으니까 지지난주 무역협회에서 중경에 있는 양로신춘탄 보세구하고 MOU를 맺은 기사를 봤는데 이제 사실 의미는 있지만 기대한 거하고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 뒤에 설명 드릴게요. 자, 내수시장 지원하려고 그러면 가장 큰 건 뭐겠는가? 결국은 중국은 사실 외자기업한테 혹독하기도 합니다. 혹독한 이유는 3월 18일 소비자의 날 때 잘못 걸리면 정말 죽죠. LG 삼성이 정말 잘 나갔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천진에 에어컨 공장이 있는데 북경 천진 일대 아파트는 전부 LG였어요. 모든 외병은 정말로. 전부 LG 에어컨이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 소주 에어컨이 상해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TV 시장 하면 여러분 뭐 콩카티시 얘기하지만 1996년도만 하더라도 파나소닉이 중국이 50%를 먹었습니다. 시장 전체 규모에. 그때 중국의 TV 브랜드 200개였어요. 그거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이유가 딱 한 번, 3월 18일 소비자의 한 번이었습니다. 그때 한 방 빵 때릴 때 정말 순식간에 죽더라고요. 가장 큰 게 반품, 회수, 그리고 소비자 클레임을 되게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부양방송에 그런 짓을 하지도 않고 뭐 좀 덜합니다만 뭐 최근에도 금호타이어가 재생타이어 문제 똑같이 한번 걸려가지고 한번 거의 죽을 뻔한 기사를 보셨을 텐데 결국은 한국 기업들이 초반에 많이 승부를 걸겠지만 특히 이런 가정을 업체들이 이 초반 승부 이후에 회수 다음에 이 대응 부분을 소홀히 하면 정말 반짝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수업, 가정업체의 독자 또는 그런 소비자업체의 독자 역할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물류업체의 동반 전략을 통해서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물류업체가 준비하는 게 맞다. 일단 이렇게 선 준비를 하고 간다 그러면 화주기업한테도 코스트가 아닌 인더스트리 부가가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류라 그러면 대부분 의류 배송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도적으로 의류에 대한 배송 시스템, 행어 시스템을 먼저 개발하고 대부분의 어떤 매장 렉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선투자한다 그러면 물류업체에 대한 어떤 프라이어티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중국의 많은 물류업체들이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캐리라는 업체 홈페이지 가보시면 단순하게 배송하는 게 아니고 뭐 RMA라든지 RMA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리턴 머티리얼 어프로스라 가지고요. 일단 수입을 한 제품이 보세로 했는데 이게 불량이에요. 반품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품이 어렵거든요. 이게 RMA라는 겁니다. 이 RMA 인증을 받아야지 무상으로 반품이 가능한 프로세스인데 이런 것들도 해주겠다. 키팅도 해주겠다. 조립도 해주고 이런 식품, 음료에 대해서도 반송, 소비재 기한 관리 다 해주겠다. 이걸 내세우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접근할 것인가 물류 관점에서 이걸 고민하시는 게 지금 바람직한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물류 좀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 프랜차이즈 업종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프랜차이즈가 돈 버는 건 사실 이제 본부 가맹점 시스템에서 대부분 가맹비 받고 다음에 인테리어로 뭐 속된 말로 왕창 때려서 받았습니다.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목 좋은데 인테리어 하는데 1억 5천 좀 깨진다고 들었는데 한 40%가 남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몇 개 업체 제외한다면 아직은 대부분 가맹비 인테리어는 돈 벌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랜차이즈가 이른바 식적 유통으로 돈을 버는 거죠. 대량 구매, 대량 소비, 대량 배송을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가능해요. 이 작기 때문에. 일단 뭐 수도권 해봐야 뭐 의왕 쪽에 하나, 그렇죠? 남부권에 대구에 하나, 어디 이제 뭐 가천 이런 데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한 3개 만들어 놓으면 전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쿠팡 같은 경우도 한 3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경우. 한 3개 만들어 놨는데 한국은 3개면 전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중국은 일단 어렵다는 거죠.